아주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면서도 이게 가정에서는 잘 이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뭐 바깥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지하지 못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냥 대충 그냥 뭐 전에 어떤 아이 그 멘토링 하던 아이는 이 적성검사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알아서 써주세요. 야, 네 적성을 네가 파악해야지. 내가 알아서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거 해도 좀 진지하게 이걸 해야 되는데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대강 쭉쭉쭉쭉 하는 경우도 많고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뭐 정말 진짜 적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에서 꾸준히 대화하고 또 꾸준히 의논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발전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 공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없으면은 특히 대학교 가는 것도 그냥 대학 점수에 맞춰서 가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데나 그래도 대학 나왔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무데나 가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나와가지고 후회들을 다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그 직장생활 이제 사회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대학교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냐? 40%가 대학을 정하기 전에 적성을 좀 잘 찾아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후회스럽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40% 학생들이 그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서구 독일이나 또 뭐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찾아가는 게 그거고 적성이고 결국 공부는 그 적성에 맞는 것들을 더 오래 연구하고 더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건데 우리는 이제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공부하고 그냥 대학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을 전문가가 돼서 나와야 될 시간을 전문가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가정에서 신중하게 대화하고 정기적으로 또 이런 검사도 같이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하는 능력이 이제 부모들한테 있어야 돼요. 그건 누가 밖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성에 맞게 골랐다고 하더라도 그 적성에 맞게 사는 사람은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성을 찾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같으면은 그 적성에 필요한 분야가 뭔지 또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유도를 해주는 거죠. 얘가 이제 적성이 어린 아이인데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얘는 지가 좋아하고 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저거 뭐예요 뭐 쌓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블록 쌓기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런 상상력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나은 블록 체험에 대한 경험도 하게끔 해주고 그런 대회가 있으면은 나가게 해주고 책을 한 권 읽어도 그런 책들을 소개를 해주고 이제 이런 옆에서 가이드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적성을 찾았어도 아 나는 오늘 적성 검사했는데 나는 뭐 이런 거야.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나. 그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블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쪽으로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창의력도 있어야 되고 과학적이니까 뭐 만들고 상상하고 뭐 건축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그러니까 어떤 만들고 또 상상하고 뭐 이제 이런 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대회들도 있고 다 하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동참하게 해주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집도 만들어 보고 그런 걸 통해서 뭐 블록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체험의 현장들이 어디 있는지 뭐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들을 좀 찾아서 그쪽을 경험하게 해보고 필요하면은 그런 대회가 만약에 있으면은 가서 출전도 해보고 그런데 그런 데 가서 아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바꾸는 거고 네, 그런 거죠. 이 쥐가 내가
5학년짜리가 블록에 그렇게 예. 그러니까 블록을 장난감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과학이 들어가고 수학이 들어가고 상상력이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교인은 아닌데 늘 와서 상담하고 하는 분 중에 아이 하나도 블록을 엄청 잘해요. 좋아하고. 근데 엄마는 그냥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공부해야지 맨날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상담하면서 이걸 키워봐라, 이쪽을. 그래서 이쪽에 상상력, 과학적이고 이걸 가지고 집도 지어볼 수 있고 다리도 만들 수 있고 공학적인 많은 분야들이 이 속에서 다 연구되어질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해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걸 어디서 어떻게 유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건 이제 찾아야 돼요. 그런 막 직업 또 그런 활동 또 그런 영역들이 뭐가 있는지 인터넷 뒤져서 찾기도 하고 정보를 찾아야죠. 찾아서 그런데 관계된 국제적인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걸 아이 혼자서 한다는 건 어려운 거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키워주면은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록 쌓기라는 게 그냥 쌓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상상력이 있어야 되고 뭘 만들 것인지 어떻게 쌓을 것인지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머리 좋은 아이들이에요. 퍼즐 하는 거요. 예. 이렇게 근육을 가지고 그 이렇게 저희 이제 손주 가지고 해요. 손주가 하는데 제가 3주 가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하루 만에 풀었대요. 그래서 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빌려가지고 하지만 저는 선물을 그걸로 원하는 걸 좋아하는데 굉장히 지금 천재더라고요. 네. 왜냐면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한 5개 중에서 한 3개 정도 제가 했거든요. 3개 정도 해봤는데 그것도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이렇게 큐빅이지 그거. 그거 이게 쇠로 돼 있는데 며칠 빼가지고 달라가지고 넣는데도 못 넣어가지고 한 주가 일주일 동안 했는데 못 넣었어요. 넣는 방법이 아무리 이렇게 구상하고 생각을 해봐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 참 중요한 거는 이제 발전시켜 주는 거죠. 여기까지는 얘가 취미인데 머리가 똑똑하니까 잘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어느 영역으로 이게 튈 수 있도록 해줄 거냐는 거에 대한. 그래서 그런 대회가 있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석도 시켜주고. 지난번에도 그 유튜브인가에 아주 이걸 아주 도 같은 한번 나온 애가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끝나면은 그건 그냥 취미 생활이 되는 거고. 예. 그거를 옆에서 누군가가 가이드가 있어서 이거 잘하는 거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주면 그게 이제 자기 전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혜와 노력과 아이디어가 부모들한테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옆에서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게. 근데 부모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부모는 글쎄 물어보니까 저는 이거 관심이 없대요. 그 자체에 관심이 없는데 아이는 관심이 있네요. 근데 저희 그 출산하면서부터 뭐에 그렇게 재미는 뭘 하면 이렇게 좋아하는 어디가 시간 보내는 것이 재미있고 물어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선물을 사줬거든요. 10,000원씩 하더라고요. 몇 살이죠? 초등학생. 네. 초등학교 지금 5학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부모들이 이제 이걸 알아야 돼. 부모들이.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어렸을 때 그렇게 집에서 중고 옷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팔고 뭐 이런 거를 취미생활처럼 하고 해는 애가 엄마는 이제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 되니까 꿈이 뭐냐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건전하게 이끌어준다면 그게 이제 비즈니스적인 영역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경영적인 영역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그리고 학교 가서 책을 놓고 공부만 하는데 이건 뭐 취미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고등학교 돼서는 이게 뭐 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해야 되는 것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참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커가면서 이제 변화가 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뭐 큐빅이 됐든 뭐가 됐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보면은 아, 얘는 이런 쪽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 그럼 그런 분야가 뭐가 있는지 이걸 학문화했을 때 어느 영역으로 이게 갈 수 있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한다고 이야기해 주면서 상상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실 앞으로는 수학 그 다음에 과학 그리고 이제 그런 상상력 또 뭐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화돼가는 그런 특정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분석, 계산, 상상력, 응용 이게 제일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야들인데 이런 건 전부 다 응용이에요. 자기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전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돼. 그래서 뭐. 손이 잘 들어가는 이 IQ가 막. 네. 근데 그렇죠. 그걸 그대로 취미로 끝나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거를 학문화로 발전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시킬 수 있도 적성 검사 했어. 그런데 얘가 막 좋아하고 이거 참 잘하고 그래. 그러면 이런 쪽의 영역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이제 검토해가지고 안내를 좀 해줘보는 거예요. 오늘 다른 데는 관심이 없는데 그런 애들이 야 큐빅 대회 한다는데 한번 가볼래?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 거기에 아주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갔다 와서 이걸 위해서는 어떤 학문이 필요한 건지. 예. 그러니까 이끌어주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키워주는 거죠. 키워주는 거. 결국 계속 이번에 우리가 강조하는 거는 키워주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냥 내비둬요. 내비둬. 알아서 크기를 어떤 면에서는 본인들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키워주는 부모. 자, 먼저 수많은 업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구번역은 더 잘 돼 있어요. 이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 능숙한 사람, 전문가죠, 이게. 네. 적성을 찾아 발전시키기에 대해 알기. 수많은 업무 영역.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사람이 일해야 할 영역이 아주 많다. 종교적 영역, 인간, 가정, 청소년, 하늘, 땅, 바다, 모든 생물, 다양한 영역. 창세기 3장에 범죄 이후 더 많은 영역들이 나타나죠. 의복, 이동, 죄, 죽음, 치료, 의학, 과학, 철학. 오늘날 한국은 1만 5천 개의 업종이 있고 일본이나 미국 2만 5천 개의 업종. 하워드 가드너는 인간 속에는 8가지의 지능이 있다. 인간 친화 지능. 그러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거. 자기 성찰 지능. 반성하고. 이게 종교적 지능. 자연 친화 지능. 네, 만물과의 관계. 공간 지능. 요게 이제 그런 애들이에요. 공간 지능. 뭐 큐빅. 또 무슨 3차원, 4차원의 세계.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끌어주는 거죠. 지지해주고. 야, 그 쓰잘데없는 거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지지해주고 발전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관계된 좋은 리더자를 찾아서 만나게 해주고. 네. 그러면 이제 얘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네. 음악지능, 신체지능, 논리, 수학지능, 언어지능 등 후에 가드너는 영성지능을 더 이야기했고 다니엘 골만은 또 감성지능이라는 걸 또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사람은 다 일을 못해. 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느 영역을 본인이 찾아야 되는데 찾은 영역은 전문화 돼야 된다는 거죠. 하고 싶은 영역 찾기. 내가 하고 싶은 영역이 어느 영역인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사람은 모든 영역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영역은.
그러나 이 모든 영역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네. 이 많은 영역 중에서 자기 영역을 선택하게 되죠. 이렇게 다양한 업무 영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영역의 재능을 개발해서 활용할 것인가는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일찍 선택하는 사람, 평생 가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 뭐 늦게 선택하는 사람, 이런 게 있고, 또 선택을 했어도 지지받고 또 발전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전혀 그렇지 못하고 혼자서 뭐 하는 사람하고, 뭐 거기서 다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선택을 했는데 한쪽은 지지받고 더 나은 세상을 경험하게 만들어주고 더 발전적인 자료들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사람하고, 전혀 자기만 좋지 주변에서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는 사람하고는 이게 나중에 뭐 몇 년 뒤에 가보면은 한쪽은 전문가가 점점 돼가는 거고 한쪽은 그냥 좋았던 걸로 끝나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일찍 선택하는 게 좋다. 가급적이면. 왜냐면은 그쪽 분야에서 지적 재능, 기술과 학습을 훈련하면은, 자, 우리가 일찍 선택을 해서 5년 동안을 그 방향으로 가는 애하고 5년 뒤에 가서 어영부영 하다가 뒤에 가서 어느 방향 하나를 선택하는 거하고 이거는 훨씬 더 시간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참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참 상류층으로 가기도 하고 빈부층으로 가기도 하고 방탕화가 되기도 하고 참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방탕하다가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그러나 또 인간이 해야 될 틀 안에서 보면은 올바른 그런 리더들을 옆에서 만나는 사람하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찍 선택을 해서 그쪽 분야에서 지적 재능을 훈련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고 미리 이 업무적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 적성검사나 진로 코칭 등을 통해 확인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적성검사를 해서 엄마 나 이 적성이 이런 게 나왔어. 그래? 그럼 대단하다 야.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이걸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경험이 필요할까? 야,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거기에 한번 체험하러 가볼까? 또 책을 읽도록 해도 그런데 관계된 책들을 읽도록 해주거나 영상을 찾거나 전문가를 앞서가는 사람을 한번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걸. 너무 잘하는 거. 직접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부모들이 만나게 해줘요. 만나게 해서 들어보고 또 격려받고 그러면 더 이제 용기가 생기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적성검사, 진로 코칭 등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또 하나는 주어진 현장에서 자신의 지적 재능과 감성적 재능을 개발해서 변화를 주고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다. 물론 이때 하늘의 자원인 영성 재능 개발 역시 중요하게 개발해 갈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형태가 되었던 업무 영역이 선택되었다면 이제 세 가지의 재능을 개발해서 사용해보자. 자, 업무 영역 어떤 분야인지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많은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할 하고 싶은 영역은 뭔가? 어떤 영역이 더 가치가 있고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영역인가?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어떤 영역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일까? 어떤 영역들이 미래에 사라지고 새롭게 등장하며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업무 영역이 선택이 됐으면 SQ, EQ, IQ의 재능을 거기에 이제 응용해서 해보는데 이런 질문들은 이제 계속 하는 게 좋죠. 이 많은 영역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하고 싶은 영역이 뭔가? 어떤 영역이 더 가치가 있고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영역인가?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했을 때 어떤 영역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어떤 영역들이 미래에 사라지고 새롭게 등장하며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네. 자, 본장의 가드너의 적성검사 설문지를 첨부했다. 사용해보고 또 인터넷에 있는
적성 검사와 관계된 많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보자. 자, G7 48권 4장에 부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의 장점 찾아 프로하기, 자기만의 장점 찾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 속에 들어있는 장점을 찾는 일이다. 감사한 것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며 다르다는 것은 바로 각자의 장점이 있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만의 개성을 찾아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그 아이만의 개성 있는 장점을 찾아서 프로화해야 한다. 자기의 장점을 찾는 방법은 다양하죠. 자, 위기가 오면은 반응을 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를 지켜보면은 그것이 그 아이의 잠재되어 있는 장점일 수도 있고요. 뭔가 하고 싶은 갈망이 막 뛰어나. 어떤 걸 하면 막 정신이 집중이 돼, 거기에. 다양한 정보나 여행, 자신이 흥미있는 일을 위해서 멘토와의 대화나 다양한 활동 단체에 참여하여 봉사하는 과정, 자기 학습 과정, 다양한 적성 검사를 통해서 다윗처럼 자기 직업에 충실하면서 장점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장점을 찾고 싶은 사람은 뭐든지 해봐야 된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자기 적성을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경험,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체험활동. 물론 성장해가면서 자신의 장점이 바뀌어갈 수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장점을 찾고 그것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성장해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전문가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때로는 평생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점과 목표를 일찍 찾으면 찾을수록 좋다. 이것을 위해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들의 장점을 깊이 관찰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집중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살펴서 장점 노트를 만들면 아주 좋다. 계속 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할 때는 별로 그냥 관심이 없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막 재밌어하고, 땀을 삘삘 흘리면서 그냥 집중하고, 그러니까 이런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1년, 2년, 3년 쭉 지나가면서 보면은 그게 이제 대강 나타나죠, 얘가. 혼자서 뭔가를 많이 생각하고 책을 또 많이 읽는 애도 있고, 우리 부목사 아들은, 큰애는 그렇게 그냥 혼자서 책을 읽는 걸 좋아해요, 얘는. 네. 네. 얘들 학자면서 부모가 이제 얘를 자꾸 이제 대인 관계를 자꾸 이끌어줘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그쪽이 자꾸 부족한 상태에서 한쪽만 커지다 보면은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자기 스스로를 이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게 고립시킨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잘하는 쪽은 발전시켜야 돼. 그러면서도 그 책이 읽으면서 이 아이가 그냥 읽는 건지 어떤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 건지 이거를 이제 부모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읽은 책은 어땠어? 어떤 내용이었어? 그 속에서 네가 만약에 책의 주인공이라면은 어떤 일을 해보고 싶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책 속의 주인공으로 얘가 난 그런 거 꼭 해보고 싶어. 이제 이런 걸 만들어가는 거. 그게 없으면은 만화로 된 책들만 계속 보는 거예요. 이제 만화를 보는 거지 그 속에 있는 어떤 내용을 보는 게 아니야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모가 관심 있게. 그래서 부모 교실 하는 부모들한테도 내가 애들 놀 때 너희들끼리 놀아 그러지 마라. 가능하면은 간섭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노는지를 지켜봐라. 그 어떻게 노는지를 보면 배려심이 있는지, 이기주의적인 건지, 아니면은 창의적인지,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뭔가 계속 지속적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부모가 체크해보고 오늘 놀았는데 어땠어? 그리고 놀 때 보니까 멋지게 잘 놀더라.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오늘 뭐 배운 건 뭐가 있어? 또 어떤 것들이 도와주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앞으로 놀이 문화라는 게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놀이. 사람들이 즐겁게. 왜냐하면 앞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자기들의 일거리도 많지 않지, 경제수단도 많지 않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빌 게이츠가 그런 이야기 했던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기계들이 일을 해. 그럼 기계들이 다 일을 하니까, 기계를 50대 쓰는 회사는 50대 쓰는 만큼의 세금을 내야 된다. 주인들은 기계를 공짜로 쓰는, 이제 투자금은 있지만은, 그다음부터는 공짜로 쓰니까, 그 대신 사람이 일을 못한다. 그 세금을 내라. 그래가지고
기본 수익 구조를 만들자. 기본 수익 구조. 그래서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도 기본적으로 생활 유지가 될 수 있는 만큼의 돈을 지불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이 돈 가지고 뭐해요, 이제? 먹고, 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쪽에 이제 창의력과 아이디어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보내려면 놀아야잖아. 그렇죠. 예. 부모님은 같이 있는 걸 할 수 있도록 봉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봉사 활동 뭐 이런 거 있지만은 또 그게 이제 즐겁게, 재밌게, 그 놀이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앞으로 해야 돼요. 네. 옛날에는 그게 따로 전문가가 없어도 잘 놀았어. 들로, 산으로 가서 고기도 잡고 뭐, 네, 잘 놀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놀아 그러면은 뭐 게임이나 하고 놀지. 다른 거 뭐 별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자. 요즘에 그 결혼 안 한 노처녀들 있잖아요. 예. 노처녀들 누구냐? 이영자. 이영자 그 그룹들이 5명, 6명 있더라고요. 김시작, 탤런트. 이제 뭐 옷 안 써주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어중간해가지고 드라마 맡기기도 뭐하고 이런 사람들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네.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맨날 찾아다니면서 막 수다를 떨어요. 쉽게 수다 떨고 놀고 그러다가 소원이라는 애들 그래갖고 시청자들에게 이제 그 고민거리를 받아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나이를 좀 먹었으니까 해결책을 주는 거야. 얘네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아이디어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냥 먹고 놀고 즐기는 게 아니라 뭐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래갖고 인기래요, 그게. 요즘에 많이 나오더만. 네, 인기래요. 옛날에 뭐, 삶에 나올 일이 아닌데, 우리 네. 그럴 때는. 맹구질을 하고. 그 소원이가 챙긴 거래요, 그게. 그만큼 노처녀들, 네, 그 이제. 그러니까.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든지 다 이야기거리들이 네, 재밌고. 어떻게 잘 모르냐, 그걸 개발을 하는 거예요. 결국 먹고 놀고, 뭐 방송 보면 다 그거야. 먹고 아침에 뭐, 거기에 뭐 건강 프로그램도 보면은 뭐 개그맨들 나와서 다 그냥 뭐 놀고 재밌는 이야기 해주고 음식 이야기 다른 해주고. 것이 티 갖고 돈 벌고 고참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은 다 놀러 다니면서 돈 벌잖아. 네, 놀러 다니고, 먹고. 네. 사람들이 그걸 추구한다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프로가 뜨겠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뭐 방송인들만 했는데 지금은 다 방송인이 되는 거지. 그 유튜버 애들이 다 유튜버를 꿈꾸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나도 이제 은퇴하면은 유튜버를 이제 유튜버가 될 거예요, 이제. 홍준표 씨인가? 홍준표, 또 누구야? 장미를 나가서 유튜버 그거 또 홍준표 씨 말고 또 누구 있어요? 그 유시민. 네. 그러니까 다 그냥 방송 차리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초기에 그 방송 한번 해보려고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때. 근데 그때는 콘텐츠가 너무 빈약했었고, 네. 근데 지금은 뭐 그때는 그 방송 아이템을 이렇게 하나 사는데 그때 사는 데만 1,000,000원 줬었어요. 그게 처음 막 이 스마트폰에서 방송하고 막 그럴 때 그래가지고 이제 1,000,000원 주고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방송국 시설하는데 몇백만 원 들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해보니까 그때 내가 저기 전주 밑에 그 어디요? 정읍 그 말고 왜 그 춘향이 나오는데 남은 그때 이제 거기 갈 때도 그 이제 라디오 방송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는 거를 한번 해봐라. 내가 가고 있으니까 그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걸 누가 계속 진행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계속 내보낼 것이며 이제 이런 데서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10년 앞당기고 나가서 했지만 맨날 선거할 때마다 맨날 망했어. 선거는 무슨 돈을 못 벌어서 유튜버는 잘될 것 같아요. 그게 돈이 돼야 되는데 맨날 돈이 안 되기를 왜 참아요. 왜냐면 교육이 지금 어디 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사실 이제 돈도 있어야 되는데
그 돈보다 우리는 이제 먼저 할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쉽게 말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 건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남겨놓을 거를 만드는 거지 뭐.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런 거. 근데 지금은 그 구티비에서 이제, 아니, 구티비가 아니지. 그래도 그 방송을 한 번씩 다 갔어요, 제가. 그 뭐, CTS는 한 서너 번 갔지. 그 다음에 또, CBS, 그 임동진 목사님, 그 양반도 한번 갔지. 또, 구티비, 거기 또 한번 뭐 했지. 그리고 거기는 이제, 우리 영화도 거기서 내보내고, 막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어디요? CTS인가? 거기 이제 또, 거기서 또 일반 방송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400만 원을 내고 6개월 동안 내가 이제 5분 이걸 뭘 이제 해서 내보내는 건데, 몇 번 하니까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까지 쫓아가야지. 가서 뭐, 방송실에, 아니면 여기서 그런 방송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만들어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돈만 내고 그것도 못 해버렸지.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을 좀 다 끝내고 나면은, 그런데 이제 올인할 수 있는, 그러면은 뭐, 우리 교회 사무실 한쪽에다가 방송국처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많이 써놨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요리를 해서, 이제 남겨놔야지. 누가 나중에 보고 하든지, 하여튼, 정말 천국운동이 완성되는 그런 걸 만들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멘토와의 대화, 다양한 활동, 또 봉사활동, 자기 학습 과정, 다양한 적성 검사, 다윗처럼 자기 직업에 충실하면서. 이거 한 것 같은데? 예. 자, 그래서 성장해 가면서 자신의 장점이 바뀌어갈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장점을 찾고 그것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성장해 가는 건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더 개발될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도 아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면은 그걸 이 아이의 개인 자기 재능으로 이제 키워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부모가 무시하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런 식이 되면은 얘는 지금 흥미 있는 공부는 내버려두고 흥미 없는 공부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공부가 더 효과가 없는 거죠, 이게. 앞으로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참 감사하고 좋은 시대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반적이지 못한 경우에도 직장이나 이런 중소업이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오로지 뭐 학력, 인맥 아니면은 뭐 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요즘에 뭐 맨날 국회의원들 뭐 자식들 취업했니 말았니 뭐 그런 인맥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이제 작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소개해서 아빠가 뭐라고 해도 거기 함부로 뭐 취업을 그냥 시키거나 이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을 개발을 해야 돼,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일반 직장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뭐를 잘하는 것만 있으면은 뭐 큐빅 하나만 가지고도 그걸 막 더 연구해서 성장해서 유튜버가 그거 유튜버 해가지고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재밌게 더 응용해주고 그러면 그것도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이게. 네. 지난번에 보니까 대법원 판사를 지낸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이 아빠는 이 법률적인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유튜버에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야,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야, 내가 이런 걸 뭐하러 하냐 했더니 아니,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는 촬영을 해서 내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직장에서
뭐 퇴직을 할 때 어떤 법을 적용을 하고 하여튼 그런 사소한 생활 속에서 필요한 법들에 대해서. 근데 인기가 그렇게 높아진 거예요. 이게. 뭐 처음에 몇십 명, 그 다음에 몇백 명, 그때 할 때는 뭐 몇천 명이라고 그러던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삶에서 필요한 법적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때 인터넷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가 한데 별로 말씀하는 주변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그렇게 이제 필요로 한 그 오랜 세월을 일반 법조인으로서 대법원에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이 그 안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옛날 같으면 그게 꼭 특별하게 어떤 한정된 학교 강단이나 세미나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뭐 자기를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이 많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뭐가 됐든 간에 자기 전문성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방이라는 게 그런 말이 얼마나 무식한 말입니까, 이게. 세상에 그 유튜버에서 그렇게 막 먹어주는 일만 해도 사람들이 재밌다고 거기다 돈 보내고 그러고 있는 세상인데, 이게. 참. 예? 생명을 살리는 우리 이 같은 가치는 돈을 줘야지 어머니가 다 돈을 쓰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은 자기를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상품이 있냐는 거야, 이거. 재밌고, 즐겁고, 뭐 이런 상품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장점을 전문화시키는. 네. 되게 재미있는 것만 처음 듣고 정말 이 부분을 전문하게만. 네,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빵을 줘야 돼. 예수님이 천국을 전해주려고 빵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심리 치료에 관한 세상 사회 심리 치유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다루는 이런 걸 실제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면은 어쨌든 지금도 엊그저께도 한 분이 전화 와서 이제 이번에 올라가면 목요일 날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종종 와, 전화. 종종 와서 하고 등록도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뭐로 전화를 하죠? 그 이제 프랑카드 붙여놓는다고. 2시? 3시? 아니요. 세계 목사님 모이겠는데. 그건 12시. 그 2시간 안에 끝나겠어요? 끝나야지. 네. 그러니까 2시, 그 다음에 이제 4시 반에는 또 이제 그 1학년짜리 이제 제일 즐거운 시간. 사모님 매니저를 잘 시간 잘 스케줄, 짜고 내가 안 중요한 매니저가 예. 아니면 뭐, 오전에 또 부모교실 있네. 네. 정말 행복한 삶이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 어린이 코칭 문제. 우리는 세상의 전문성보다 우리는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건 사람의 생각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거기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려면 이제 컨텐츠가 이 속에 이제 많이 들어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네. 자, 그래서 이제 진정한 전문가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때로는 평생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점과 목표를 일찍 찾으면 찾을수록 좋다. 이것을 위해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들의 장점을 깊이 관찰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집중되고 무엇을 늘 하고 싶어하고 살펴서 장점 노트를 만들면 아주 좋다. 그리고 수시로 아이와 대화를 나눠야 한다. 그래서 이 속에 이 임상 노트에다가 오늘 자녀의 장점 일기라는 목록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이가 뭐를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라도 한마디씩이라도 체크를 해놓으면 이게 이제 일주일 지나 한 달 지나 몇 달 지나면 쭉 읽어보면은
대강 이제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문제는 이제 부모가 얼마만큼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제 해주느냐가 문제죠. 그리고, 네. 왜 그걸 좋아하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그것보다 더 나은 건 없는지 등을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관한 책, 현장, 방문해서 경험하게 도와주고 그런 일에 성공한 사람들을 한 번쯤 만나서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해주고 이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선택은 지가 하지만 넓은 세상을 봐야 돼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들이 이룬 사람들을 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또 아이가 좋아하는 걸 바꾼다고 나쁘다고 지적하지 말고 왜 바꾸는지, 무엇이 좋아서 바꾸는지, 바꾸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들을 대화를 해야 돼요.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어느 날 공부 그만하고 실제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말했고 그것을 실행을 하게 되죠. 찾은 장점이 현재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고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자. 장점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영역을 정리해보자. 사용하는 장점이나 기타 장점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부모가 얼마만큼 이런 것들에 대한 넓은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아이는 더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장점을 찾아 프로하기, 장점 찾기, 선포하기, 정보 습득하기, 자기 관리하기, 활용하기, 실패 과정 통과하기, 더 연구하기, 반복 훈련 습관하기, 시간 채우기. 네. 장점과 영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부하기. 자, G7 48권 IQ예요. 6장과 7장. 장점을 프로하기에 하고 싶은 영역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학습이다. 이 학습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학교에서 공부고 하나는 현장에서 기술습들이다. 학교 공부, 학교에서의 공부는 이미 세상에서 누군가에 의해 경험되고 사용되어 온 지식들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되지 않고는 더 나은 지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네. 이 지식 위에서 자기의 새로운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부들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들만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과거에 그리고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미래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 기존 지식 위에 자기의 창의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현장의 기술 습득하기.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하는 거는 이미 사용된 지식들의 집합체예요, 이게. 이게 기본이 돼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뭘 해야 됩니까? 공부한 것들이 어디서 사용된 건지, 누가 시작을 했는지, 이것은 수학 공식 같은 것도 이게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거죠, 이게. 현장의 기술 습득하기, 학교에서의 공부의 목적은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현장의 일에 대한 훈련이 어려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유대인들이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한 가지씩의 기술을 가르친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 학자가 되기 전에 먼저 구두 수용경이 되라. 성경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일하기 싫으면은 먹지 마라. 네.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29절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스리고 정복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스리지 않는데 열매를 못 얻는 거예요. 현장에서 습득할 기술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일, 노동, 그 다음에 경제, 돈, 버는 이유, 버는 방법, 운영 방법, 사용 방법, 인간관계. 이 세 가지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과 함께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공부다. 이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정에서 노동을, 일을,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오냐,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경제, 교육. 네. 적당한 일을 통해서 적당한 보상을 받고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런 거예요. 인간관계. 네. 꿈과 비전 만들기. 꿈과 비전, 목표가 없는 공부는 방황하게 되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낭비가 되기 쉽다. 중간에 변할 수 있지만 공부는 방황하게 되고
꿈을 찾고 목표를 만들고 비전을 세워야 한다. 같은 독서를 해도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책을 읽을 때는 자기에게 필요한 책을 읽죠. 그 목적과 관계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과 아무 꿈도 없는 사람이 읽으라고 하니까 무조건 읽는 것은 천지차이다. 꿈과 비전은 시기를 따라 변할 수 있지만 가능한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성 찾아 발전시키기, 실천하기, 어려서부터 적성, 자기만의 재능 찾기, 적성 검사해보기, 장점 일기 쓰기, 개성 찾기에 부모의 관심 갖기.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에 아이의 개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에서도 1학년 때 선생님이 6학년까지 계속 그 아이를 맡아가면서 그 아이만의 개성을 찾아 발전시키라고 한다. 학교 진학 역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아이의 개성, 적성을 따라서 공부하게 해야 한다. 오늘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다시금 전문대학교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3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25%나 증가했다고 한다. 그만큼 자기의 적성과 상관없이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이다. 자, 아까 이야기했었죠. 한 일간지에서 직장인에게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의 답변은 적성부터 찾고 싶다가 사실 밀풀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말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적성을 모르면 후회하니 자신이 잘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찾아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41%가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애들이 그냥 직장생활을 하면서 의미 없이 그냥 거기까지 온 거야, 이게. 진짜 자기가 적성을 찾아서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거기까지 온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 그 직장 생활이 과연 행복할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겠고, 발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부터 찾아야 된다. BBZ 교사 마르쿠스 호델은 스위스에선 학생들의 25%가 일반 대학 진학 과정으로 갈 뿐 75%는 기술학교로 진학한다. 대학 진학률이 70%인 핀란드는 오히려 실업률이 20%를 넘지만 스위스에선 실용도 높은 지식을 가르쳐 4년 뒤 경제에 필요한 사람을 만든다고 한다. 그러니까 핀란드는 대학 진학률이 70%인데 실업률이 20%. 스위스는 대학 진학률은 25%인데 75%는 기술학교로 진학해. 다 할 일이 있는 거야. 네. 아울러 스위스가 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특정 부문의 최고 기술력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호델은 스위스는 작지만 기술을 전문화하면서 특별한 부문에서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화장실 변기 설치 회사랑 특정 회사에서 유명한 회사들이 스위스에 다수 있다. 부모의 직업 체험하기. 이거 목소리 지어야 되는데 안 지었어. 네, 이 문장이 이상하면 우리 집사람이 써붙이는 건데 그냥 써놨네. 이거는 지워야 되는 문제. 그 이상한 내용은 내가 체크를 했는데 막상 문장이 이상하면 안 지웠네. 부모의 직업 체험하기. 자, 이제 이게 부모의 직업부터 체험을 시켜야 돼. 뭐 아빠가 뭘 하고 사는지,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심지어는 부인도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자, 직업관 나누기, 자기 직업에 대한 적성 찾기, 부모의 직업 체험하기, 일의 내용, 일의 의미, 수익성, 발전성, 일의 내용은 뭔지, 의미는 뭔지,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수익성은 뭔지, 여기서 내는 세금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자기에게 맞는 직업, 자기가 좋아하고 갖고 싶은 직업, 사회적 가치가 있는 직업, 동일한 시간 일하지만 더 나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직업,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 가사 노동 나누기,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의 의미 찾기, 다양한 직업 체험관 방문하기.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요즘에는 뭐 그나마 자리가 없다고들 그러더만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무슨 어떤 경영을 연구하거나 그걸 통해서 어떤 내용물을 파악하거나 그 소중한 시간을 그 뭔가를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어떤 업무를 한다는 거는 언제 그 일을 내가 해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더 생각을 넓히면은 자기 공부하는 현장으로 이렇게 삼는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직업 체험관 방문하기. 일의 체험과 중요성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틀렸네.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찾아가기, 꿈과 비전 만들어가기, 하고 싶은 일 찾아가기, 장점 찾아 풀어가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프로화 시켜보지만 잘하는 것을 이제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한 가지에 집중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좋아하는 것은 취미생활처럼 부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잘하는 것은 본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경제교육하기. 부모의 직장 방문, 그 일의 과정, 그리고 얻게 되는 수익 구조 등을 함께 설명하고 나누면 돼요. 뭘 애들한테 벌써 그런 이야기부터 하냐고 부담스럽게 이러면 안 돼. 모든 교육은 어려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가정에서도 할 일을 정하고 용돈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은지. 물론 하다 보면은 뭐 하나 하더라도 엄마 이번 일을 했으니까 500원 줘.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어떤 건 네가 봉사 좀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아예 정해 어떤 범위 내에서의 일은 뭐 용돈의 몇 프로를 더 줄 수 있는 거고 아이들도 또 적당하게 그냥 대충 줘가지고 알아서 써.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때로는 용돈을 더 올리는 것을 가지고 적당한 타협과 협상의 능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돈을 버는 목적은 나누기 위함을 일깨워서 구제에 동참을 하는 것 중요하고 이 일을 위해서 가정의 구제함을 만들어 놓는 것. 관계 교육하기. 사회생활에서 관계 성공은 아주 중요하죠. 대화법 5가지를 수시로 나누고 실천하는. 가정 현장 살펴보기. 현재 자녀들이 자기 적성을 제대로 찾아서 공부하고 있는가? 아니면 적성과 상관없이 공부하고 있는가? 부모는 자녀들의 적성을 찾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결과는 어떠한가? 새롭게 실천하고 싶은 내용들은 뭔가?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